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하백님이 경제 공식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그 공식으로 경제와 정치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산함수라는 경제 공식 하나 소개하고요. 예. 그 공식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확인해 볼 건데요. 예. 정부 정책이 결국에는 정치를 말하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정치가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걸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가 경제에 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 경제 공식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네요. 네, 예전하고 비교해서 최근에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이 늘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인데요. 맞아요. 좌우 특정 정치 성향을 떠나서 어쨌든 이렇게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치 개혁을 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정치 개혁을 할 수 없다고요? 네.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 같기는 한데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욕을 좀 듣더라도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에 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생산함수라는 공식부터 얘기해 볼 건데요. 예. 최근에 사투리 관련해서 클레임이 되게 많던데 혹시나 사투리 때문에 공식이 독해가 안 되면 공식을 설명하는 부분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초창기에는 욕하는 분들 많았는데 그 사람들 이제 다 나가고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다 좀 불편해도 이해해 주시고 듣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네, 일단 생산함수라는 공식을 소개하면 Q는 function FLK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공식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식 나오자마자 이 공식은 또 뭐냐, 예. 외워야 되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공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그냥 오늘 나오는 공식은 이게 다고 이 공식 하나로 내용을 풀어갈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전체 흐름만 따라가시면 충분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공식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여기에 F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Q의 값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F와 Q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겠네요. 앞에서 알려드린 생산함수 Q는 F, LK 여기에서 각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그 부분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Q는 생산량을 의미하고요. Q가 결과값인데 생산량을 말하네요. 네, 그리고 L은 레이버라고 해서 노동력을 나타내고 예. K는 캐피털이라고 해서 자본을 표시하는 단어인데요. L은 노동력, K는 자본. 네, 그런데 캐피털은 영어 C로 시작하는데 왜 K로 쓰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 C는 코스트라고 해서 비용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니까 캐피탈의 C랑 코스트의 C가 중복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어식 표현으로 K를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Q는 생산량, L은 노동력, K는 자본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F는 펑션이라고 해서 함수를 나타내는데 교재에서는 이 F를 생산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으로 표현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내용으로는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노동력 L과 자본 K라는 자원을 함수 F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산량 Q가 달라진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예. 똑같은 수준의 노동력과 자본을 투입하더라도 함수 F가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산량 Q가 극대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극소화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동력과 자본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걸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생산량 Q라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네.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냐가 F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모두 생각을 살짝 틀어서 공식을 조금 확장시켜서 생각해 볼 건데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얘기한 생산함수 Q는 펑션 FLK에서 예. 생산량 Q 대신에 그 나라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지수인 국내 총생산, 즉 GDP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GDP는 함수 function FLK로 바뀔 수 있고요. 예. 이렇게 바뀐 공식을 놓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죠. 바뀐 공식에서 각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서 쓰는 공식을 국가로 확장해서 보자는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기업 생산량이라는 거를 국내 총생산으로 보는 거네요. 네.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여기서 L의 값은 국내 노동시장을 나타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고 해서 근로노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개개인에 해당하는 인적 자원의 교육 수준부터 지식, 근로자들의 기술력, 그리고 개인의 사회 문화적 수준까지 기타 등등 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을 고려하는 겁니다. 노동력이 단순한 인력의 숫자가 아니라 교육 수준, 문화 수준, 노조나 법 같은 노동 환경도 포함될 수 있다 이거겠네요. 네, 그렇게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K 값으로는 국내 자본시장을 포괄적으로 가정하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 국내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함수 F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내 경제력을 표현하는 GDP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이 함수 F가 뭔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기업에 적용될 때는 생산 기술이나 기업 전략이 F가 되는 건데 네. 만약 이걸 국가로 적용시켜 보면 F는 뭐가 되는가요? 사실 여기 함수 F의 자리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늘 제가 주제로 삼은 내용은 정부 정책이고요. 예. 정리해서 얘기하면 정부가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국내 경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경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네요. 기업에서 F가 생산 기술이나 경영 전략이라면 GDP에서 F가 경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면 가이드라인을 잡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까지를 정치 행위로 보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로 설정한 방향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을 실행하는 건 행정부 관료의 역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은 참고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잡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까지가 정치 행위고 네. 정책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행하는 건 행정부 관료의 역할이다 이거네요. 네,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아, 구분이 되어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생산 함수 공식 Q는 function FLK 하나만 보더라도 경제와 정치는 도저히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간혹 정부 정책을 얘기할 때 정치적인 색깔은 빼고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앞에서 얘기한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정부 정책을 얘기할 때 왜 정치적인 색깔을 뺄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치열한 정치 행위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거니까 정책을 이야기하려면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는 이야기한다는 게 어찌 보면 모순처럼 들리네요.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예. 그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치 혹은 정치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예. 당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현실 정치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죠. 좌우할 거 없이 지금 진짜 마음에 안 들잖아요. 하는 거 보고 있으면. 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 없는 게 현실 정치 세계라는 거고요. 예. 동의 안 하실 수 있지만 믿든 안 믿든 어쨌든 그게 사실이라는 게 현실인 거는 맞는 내용인데요. 예. 예.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 각자 개인의 역할이듯이 한 가정이 잘 되려면 가족 구성원이 노력해야 되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변하고 싶으면 기업 임직원부터 스스로 변해야 그 기업의 체질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에 정치 개혁을 하든 정치 개선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의 현실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정치인들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정치 개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네. 우리는 정권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이 말로 들리는데. 네, 맞아요. 지금의 정치인들이 스스로 개혁하고 변화하고자 해야 현실 정치 생태계도 바뀔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4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전부인데 사실 그렇죠. 예, 그 전부인 투표 행사력까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온 일종의 대표 선수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막상 그 대표
대표 선수들을 선발하는 선발권은 그 권한 역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를 이렇게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중국 음식이라고는 질색인 사람한테 중국 음식 메뉴판 던져주면서 그 중에 하나 아무거나 사줄 테니까 골라봐라는 그런 형태로 느껴지는데요. 아, 예. 혹자는 촛불을 들듯이 뭐 그런 시위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뭐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압박해 나가면 결국에 변화해 갈 수 있지 않냐 하는데 뭐 맞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그렇게 하면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우리의 기대치에 비해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체감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게 그 부분이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정치를 국민들이 못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바꿀 수는 있는데 너무 느린 게 문제라는 거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문제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정치 개혁은 어떻게 할 거냐고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대책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 게 사실인데요. 왜 말하고 싶지 않죠? 가끔씩 댓글 보면 비판할 거면 대책을 얘기하라는 글이 보이던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책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건 관료들의 역할 아니냐는 게 그게 제 생각이고요. 예.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 비판하는 거는 뭐 이런저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쳐다봐 달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어쨌든 시청자분들이 비판을 할 거면 틀린 대안이라도 제시하라고 하시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부터는 동의 안 하시는 분들한테 욕 들을 생각하고 정치 개혁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아, 아까 욕들을 각오하고 한다는 말이 지금 할 말이네요.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개혁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의 적폐청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편파적인 적폐청산이라는 말도 상당히 많은데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적폐청산이 긍정적인 거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물론 적폐청산이라는 칼날을 국방이나 외교, 그리고 사법부에까지 손을 대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김하백님은 적폐청산 목적에 국방, 외교, 사법부 같은데 손대는 건 반대라는 거는 깔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 부분까지 손대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예. 어쨌든 현재의 정치 형태를 개혁하는 용도로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데는 찬성한다는 게 제 입장인데요. 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현실 정치 세계를 개혁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에 지금의 정치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의도야 어찌됐든 한쪽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요. 아, 예.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상대 세력들의 환부를 도려내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예. 그런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싫든 좋든 정권이라는 건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정권은 없죠.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일단 한쪽에서는 정치적인 의미의 적폐청산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예. 정권의 주체가 시간에 따라 서로 바뀌다 보면 적폐청산은 또 다른 적폐청산을 당연하게 불러오게 될 건데요. 그렇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그들 스스로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눈높이든 법적인 눈높이든 어쨌든 더 높은 기준점을 설정하게 될 거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높게 설정한 기준점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대는 서로 견제하고 그들 스스로의 생태계를 투명하게 만들면서 자체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의 적폐청산이 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 적폐청산이 편파적이든 어떻든 적폐청산이라는 카드를 이번 정권이 꺼내 들었고 네. 정권이 바뀌면 또 이런 수준이나 아니면 더 강도가 더한 적폐청산이 시작될 거고 네. 그게 왔다 갔다 반복하다 보면은 정치인들 스스로 도덕성이나 어떤 기준이 높아질 거다 이거네요.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포인트인데요. 예.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최근에 조금 시끄러웠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인원수를 늘리는 내용인데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를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갈게요. 예.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는 국회 신뢰도가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국회의원 인원수를 늘리는데 반대 의견이 상당히 높던데 그렇죠. 예, 저도 지금의 국회의원 수 30명에서 뭐 대충 4, 50명 정도 늘리는 거에는 완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수 늘리는 건 반대한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죠. 네, 저는 국회의원 인원수를 지금의 두세 배 정도 늘려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두세 배요. 네, 그 정도 늘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이런저런 활동비를 포함해서 내년도 국회의원 1인당 연봉을 대략 1억 6천 정도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손댈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월급을 4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낮추고 인원은 지금보다 뭐 2배, 3배 정도 늘려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지금의 특혜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분산된 권한 속에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눈이 더 늘어나야 자연스럽게 더 투명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런 얘기를 꺼내봤어요. 국회의원 수를 한 3배수 정도로 늘려버리고 네. 연봉도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버리자 이거네요. 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뭐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의 월급으로는 국회의원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도 예전 직장에서 개인 법인카드 받아서 특정 금액 내에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회사에서 개인 법인카드 지급하듯이 의원 각자에게도 의원카드를 발급해서 정치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억이든 2억이든 특정 한도 내에서 활동비를 그냥 마음껏 쓰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는 쓰게 해주자 이거죠. 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 쓰라는 거죠. 뭐 우리 삶을 개선하는 정치 활동에 돈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부담 없이 써야 되겠죠. 예. 대신에 의원 개개인의 전월 카드 사용 내역은 보안상의 문제가 없다면 국회 홈페이지 같은 곳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유 열람할 수 있게 오픈하는 건데요. 예.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는 중에도 휴대폰만 간단하게 열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 지난달에는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지출했는지 중간중간 짬짬이 열람해보는 거죠. 국회의원들 그들 스스로 항상 주장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국회의원들은 항상 시민의 눈을 두려워해야 되고 예, 그러죠. 네,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졌을 때 정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예. 이런 얘기를 실행하는 게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항상 눈을 뜨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만 열어주면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이 많겠네요. 의원카드 보안상의 문제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네, 맞아요. 그렇게 오픈해서 그들이 원하는 감시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원 수를 늘려서 특혜를 분산시키고 월급까지 줄이면 국회의원 못 해먹겠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그 주장은 완전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돈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앞에 말과 모순이 돼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권한을 분산시키고 월급을 줄이고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도 분명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훨씬 사명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들은 충분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정치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뭐 저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밌네요. 추가로 의견 더 붙이면 국회의원 1000명 정도 되면 국회의원 의원실도 부족할 텐데 혼자 쓰지 말고 상임위별로 같이 공용으로 써도 되겠네요. 네,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물론 당별로는 구분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더 나은 정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겠는데요. 어쨌든 저도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쩔 수 없이 정치 분야랑 엮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이라 정치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책을 요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낸 거니까 혹시나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전혀 받지 마시고요. 예.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뭐 얘기해 볼 테니까 그거는 그렇게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산 함수를 통해서 경제의 정책이 왜 중요한지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정책이라는 게 결국 정치의 결과물로 나온 건데 좋은 정책이 나오려면 좋은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개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사람이 보게 하는데 좋아요 버튼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영상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으시면 화면 아래에 따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